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최광석이라고 합니다. 박수. 원래 제가 예전에는 뭐 이런 강의도 많이 나가고 또 방송도 좀 진행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요즘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부분이 이제 유튜브 뭐 영상 올리고 하는 그런 컨텐츠 올리고 하는 거기에 재미 붙여가지고 다른 이런 활동들을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.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의미를 두는 좋은 컨텐츠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이렇게 요청을 받는 내용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가 하고 싶은 분야를 컨텐츠를 많이 올리고 싶어서 또 그게 찍고 이렇게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좀 할 수 있으니까 그 속도라든지 이런 재미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이나 뭐 강의 이런 것들 안 하게 만들었는데 오랜만에 정말 김 대표 소개로 하게 됐네요. 사람이 좀 찐득찐득하다 이런 이야기할 때 찐득이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유 정말 김 대표가 정말 저도 좀 냉정한 편이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.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쫄라야 되는지 뭐 혹시 뭐 김 대표 사업에 투자할 사람 있으면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. 아주 그냥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뭐 경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경매가 참 쉬운 게 아닙니다. 저는 이제 전문 변호사로 한 25년 정도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사무실에 오시거든요. 실패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다 오세요. 그래서 그걸 이제 지켜보면은 되게 안쓰러운 생각이 많이 들죠. 돈 벌려고 하는 욕심 이건 큰데 실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다. 이게 욕심만 앞서지 거기 걸맞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의 욕심, 그냥 의욕만 앞선 욕심, 그다음 또 주변 약간 사심 낀 사람들의 조언, 권유, 이거 하면 됩니다. 저 컨설팅비 조금만 주세요. 좋은 물건 해드릴게요. 이런 사심 낀 사람들의 어떤 권유,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섣불리 덤벼들어서 이렇게 망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. 이게 경매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, 하나는 우리가 이제 경매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힘든 사람들, 그죠? 뭔가 부도 나서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내놓은 강제로 던져진 시장에 던져진 그런 물건들을 좀 싸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? 경매라는 게. 그게 이제 합법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, 문제는 이제 일반 매매하고 달리 내놓는 사람들이 자발적이 아닌 거예요. 어쩔 수 없이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너도 돈 벌려고 왔지? 그럼 나도 그런 행동을 하겠다. 내 재산을 지키겠다. 이런 마음들이 강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랄까요? 그런 마음들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저는 함정을 판다는 그 표현을 쓰는데, 복병이 있잖아요. 숨어서 뭐 덤비기만 하면 훅 찌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마인드가 그런 사람들이 있고, 또 이제 그게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다 보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뭐 그런 부분들도 막 만들어 놓고, 예를 들면 뭐 허위 임차인, 그다음에 허위 유치권,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남발되거든요, 이게. 근데 이제 그거를 방어해낼 수 있는,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단 말이죠. 매매는 내가 시장에 물건을 팔러 온 사람들이 자발적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돼요. 궁금한 거는. 변호사 자문 받아가면서 이거 어떻게 돼요? 뭐 이거 한번 봅시다.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되는데, 경매는 그게 안 됩니다.
그 상대방이 부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물어볼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이제 법원이 이제 제시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자료, 그게 전부예요.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많죠. 아무래도 상대방도 저항도 심하고 뭔가 거기에 이제 불법적인 요소까지 끼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극복을 못 해내고 그냥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이게 망친단 말입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경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법으로 치면 민사집행법이거든요. 민사집행법의 바탕을 그 민사집행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민사집행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. 경매를 실패하지 않고 경매를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뭐 물건을 보는 눈, 그죠? 물건을 보는 눈,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죠, 그죠? 저 물건이 좋다. 법을 떠나서, 그죠? 그 물건은, 그런 능력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되지만, 적어도 이제 법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틀에서만 보자면,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경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알아야 될 지식 중에 매우 작은 부분입니다. 제가 비교를 하자 그러면, 좀 피라미드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. 피라미드의 그 모양에서 가장 윗부분이 그 민사집행법이고 그 밑에 부분이 다른 법들이에요. 그게 뭐냐? 뭐 민사소송법이 될 수도 있고요. 민법이 될 수도 있고요. 그 피라미드의 가장 윗부분은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? 그 피라미드의 면적에서 윗부분이 얼마나 되겠어요? 불과 1-20%밖에 안 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경매 지식이라고 경매를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기껏 그거 배워서 그거 배워가지고 뭔가 경매를 다 배운 것처럼 그렇게 하니 이게 기초가 되겠냔 말이에요. 그죠? 기초가 그 기초에 해당되는 민법, 민사소송법 이런 민사법리 이런 부분들을 이 뒷받침이 돼줘야 이게 흔들리지가 않는데 그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민사집행법을 일부 공부한 거 가지고 덤벼드니 얼마나 그게 취약하겠습니까? 그죠?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현실을 조금 자각을 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 스스로도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도 이게 이분이 제대로 나보다는 더 아는 분인 건 맞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? 또 사심이 없는지 내 거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지 그건 뭐라고 많거든요.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좀 아셔야 돼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오늘 경고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